네, 이번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 중에서 교과과정상 뭐 이제 빠져버린 유리식 부분을 그냥 넘어가자니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이걸 수업 시간에 하자니 약간 좀 낭비인 것 같아서 별도로 따로 녹화를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일단은 유리식에 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대표 유형 문제 14개가 있던데 엄청 많네.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려면요. 유리수라는 게 있잖아요. 유리수가 이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처럼 유리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분수 모양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을 보통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이제 정수꼴이 있고 이제 분수꼴 꼴이 있어서, 정수꼴은 이제 보통 이제 다항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1차식, 2차식, 3차식 같은 것들, 뭐 ax 플러스 b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2차식, 1차식 이런 것들을 전부 정수꼴로 보이는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분수꼴로 볼 이유는 분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수식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분수 모양인데, 보통은 이제 2분의 ax 플러스 b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1차식이나 2차식 같은 것들이 분모에 있는 형태들, 그러니까 이제 ax 플러스 b분의 1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분수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뉴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리식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쪽을 주로 다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분수 모양의 식들을 갖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사칙 연산, 기본 연산이죠. 기본 연산법을 배울 건데, 기본 연산은 뭐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수끼리 덧셈 같은 거 할 때,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통분.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같은 거 할 때 최소 공배수인 6을 찾아서 2분의 1은 6분의 3, 3분의 1은 6분의 2, 그러니까 합치면 6분의 5다. 뭐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계산했던 거 다 기억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분수식도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것들을 덧셈하라 라고 하면요, 통분할 겁니다. 근데 최소공배수를 알아야 통분하지 않나 싶겠지만, 뭐 최소공배수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같은 거 모르면은 그냥 ab로 통분했잖아요. 그냥 잘 최소공배수 못하는 학생들은 두 개 곱한 걸로 그냥 바로 최소공배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x랑 x 플러스 1을 곱한 거를 이제 분모로 취급하고요. 분자에는 어떤 게 올라간다? 분자에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1이랑 x 더하기 1이랑 곱한 x 더하기 1이 올라가고, 왼쪽 분자에는, 오른쪽 분자에는 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1이랑 x랑 곱한 x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덧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분자는 2x 플러스 1 된다. 분모는 x에 x 플러스 1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을 하겠다는 겁니다. 덧셈 뺄셈을. 반면에 곱셈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곱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소인수가 같은 게 생기면 약분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18분의 4 곱하기 16분의 9 이런 거 나오면은 뭐 4랑 16이랑 약분해서 4가 남고 9랑 18이랑 약분해서 2가 남는다. 그러니까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했던 것처럼 다항식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서 일단 준식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꼴로 고친다고 쳐봐. 이런 꼴로 x제곱 뭐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분수식 두 개를 곱한다 이렇게 본다면, 공통인수라고 불리우는 x 빼기 1 하나씩 약분, x 하나씩 약분, x 더하기 1도 약분 해서 남는 게 이제 x 빼기 1과 x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 골자는 분수했던 거랑 똑같다 이거죠. 분수했던 거랑, 분수에서 덧셈 뺄셈 할 때 통분했고, 곱셈 나눗셈 할 때 약분을 했던 것처럼 식으로서 이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 덧셈 뺄셈 할 때는 통분을 할 것이다. 통분하는 요령은 그냥 곱한 거를 분모로 취급하라. 이게 핵심이고,
약분을 할 때는 일단 약분되는 모양을 잘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일단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식이 분모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고쳐서 이렇게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고쳐서 쓰고 쓴 다음에 공통인수를 하나씩 약분시키자. 분모 하나, 분자 하나씩. 이게 일단 이제 기본 계산법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계산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더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부분 분수. 사실 이 개념은 나중에 시그마 할 때,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그마 배울 때 이제 쓸기 때문에 요 내용은 뭐 미리 알아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수열 가서 그때 자세히 해도 상관없다 라는 부분을 배우는데, 이제 두 개의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꼴로 나와 있을 때 이 식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골자입니다. 왜 좌변에 있는 식이 우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하기는 좀 귀찮고, 차라리 우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좌변 된다라고 하는 걸 익혀서 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요. 뭐 일단 a분의 1 빼기 b분의 1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로가 나와 있는 것도 먼저 계산한다면 분모 통분 a, b로 통분해야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각선끼리 곱한 b와 대각선끼리 곱한 a가 빼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2 있단 말이에요. b 빼기 a분의 1 b 빼기 a분의 1을 곱해버리면 약분되네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분의 1만 남는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준식은 다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변이 저변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는 좌변은 우변과 같이, 오히려 간단한 분수였지만 더 복잡하게 쓰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 두 개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10개 20개 할 때는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분의 1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 곱하기 3분의 1로 줄 겁니다. 두 개는 같은 거죠. 근데 왜 굳이 6분의 1로 안 주고 6 곱하기 3분의 1로 줬을까라고 하는 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도는 분모를 이렇게 두 수의 곱셈으로 보겠다는 게 의도입니다. 지금과 같이 A, B, A가 2고 B가 3인 상황이겠죠? 그럼 뭐 한다? B에서 A를 빼요. 3에서 1을 빼면 1 나오죠? 그걸 일단 이렇게 역수꼴로 쓰고, 그 다음에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곱하기 1은 뭐 하나만 하니까 사실은 뭐 그냥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뒤에서 앞에를 뺀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를 뺀다. 그리고 그것의 역수를 적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수는 뒤 숫자에서 앞 숫자를 뺀다. 그 수의 역수를 적는다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의 역수 적는 게 맞긴 한데, 아까 했듯이 자세한 거는 뭐 시그마 가서 배울 테니까 뭐 그 정도만 일단 적응하는 것 정도만 연습을 한다고 치고요.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2분의 1이 있다 라고 한다면 12분의 1도 3 곱하기 4분의 1이다. 그럼 뒤에서 앞에 걸 빼니까 1 나오죠. 그것을 역수를 적어주니까 1분의 1. 1분의 1은 안 적어도 되겠죠. 곱하기에 뭐 3분의 1 빼기 4분의 1.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20분의 1을 한번 바꿔보자 하면은 뭐 4 곱하기 5분의 1,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마찬가지 1분의 1에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라서 계산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5, 6에 30이죠. 30분의 1 같은 경우도 5 곱하기 6분의 1로 볼 수 있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기 때문에 1분의 1, 그리고 5분의 1 빼기 6분의 1. 정리하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준식을 변형하는데, 이게 왜 효과적이지? 라고 할 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이 4개수를 더하라 이겁니다. 이 4개수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인데, 4개수를 만약에 그냥 더한다고 친다면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을 하려면 또 최소공 배수도 찾아야 되고, 최소공 배수가 얼마야? 60인가요? 예, 최소공 배수를 찾아야 되고, 또 그것도 또 통분한 거 하나씩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걸 4개를 더합니다. 보기나 모르겠지만 더하다 보면요,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워지는 게 생겨요. 플러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워지고요. 더하는 거니까 변변. 플러스 5분의 1과 미대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다 더한다.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을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값은 결국 다 지워서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 것밖에 안 남는다. 이거 6분의 1을 통분하면 3 빼기 1이니까 2. 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통분 없이도.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많이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변형식, 부분분수 바꾸는 식, 요 식을 일단 암기는 어쨌든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어쨌든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했다가는 나중에 수열 가서 막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중간고사 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할 얘기고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두 번째 할 내용은 이제 가비엘입니다. 가비엘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고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둘은 같은 거죠. 어차피 반토막이란 뜻이니까. 그쵸? 두 개 중에 한 개, 네 개 중에 두 개가 어차피 반이란 뜻이니까. 분모 두 수를 더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6 나오죠. 분자 두 수도 더합니다.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낸 분수 값도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분수 값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분수도 같다라고 해서 이제 더할 가짜 써서 가. b도 마찬가지인 게요. 일정한 수를 곱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4분의 2가 같았는데 뭐 2분의 1에다가 둘 다 이렇게 분모 분자에 30 곱한다고 치면은 이게 6분의 3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똑같이 30 곱한다고 치고 뒤에 있는 4분의 1이라는 분수에도 똑같이 뭐 50 곱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5, 4, 20, 10 이렇게 되겠죠? 이 분자들끼리도 더 더해. 그 분자 더하면 뭐 13, 분모 더하면 26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값도 이 두 값과 역시나 같다는 겁니다. 역시나 절반이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당한 b분의 a라는 분수와 d분의 c라는 분수가 있다고 했을 때 분자끼리 더한다 해서 a 더하기 c를 분자로 b 더하기 d를 분모로 쓴 분수도 같고 여기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앞에 분수식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p씩 곱해 pa, p, 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에다가 q라는 적당한 수를 곱해 qc와 qd 그것들끼리도 더해 한 값도 같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비, b는 이제 곱한다 비례의 뜻이라서 이제 곱해서 더하던 그냥 더하던 어쨌든 이런 식의 덧셈과 곱셈을 열심히 섞어서 해도 결과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증명은 그냥 뭐 보통 이제 K라 놓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B분의 A랑 D분의 C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식을 일단 K라고 둡시다. 갓토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에요. A는 BK, C는 DK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 그쵸? 이 두 개를 변변 더해 이렇게 그냥. 그럼 좌변은 A 더하기 C, 우변은 B 더하기 D입니다. 에 K죠. 만약에 B 더하기 D라는 값이 0이 아니라고 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요. 0이 아니라고 친다면은 K 값은 뭐랑 같다 하면은 B 더하기 D분의 A 더하기 C랑 같겠죠. 근데 K가 아까 뭐였냐면은 맨 처음 이 두 분수 값이랑 같았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찍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분자끼리 더한 걸 새로운 분수의 분자로 쓰고 분모끼리 더한 거를 새로운 분수의 분모로 쓴다고 친다면 그 값 또한 기존 분수값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비엘이. 이 두 가지 지금 방금 뭐뭐 얘기했어? 첫 번째 부분 분수, 두 번째 가비엘이. 요 두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교과과정상 이게 빠졌단 말이죠. 유리식이 전체가 빠졌어요. 유리식 자체가 유리 함수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긴 한데 뭐 학교에 따라 내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하는 과정은 유리식,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과정인데요. 유리식 과정이 이번 교과 과정부터 빠졌어요. 안 나옵니다. 유리 함수부터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하자니 좀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자니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녹화를 해서 어차피 추석 연휴 9월 17일 날 하루 휴강할 건데 휴강하는 김에 이 동영상이나 올려줄 테니까 이거나 봐라 라고 해서 지금 녹화 중인 겁니다. 뭐 질문 있으시지 않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문제풀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는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뭐 그냥 일단 해주는 거니까 그냥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한번 다시 한 번씩만 보고 뭐 그 이상은 공부하지 말아라. 시험 기간이라고 따로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씩만 보고 끝내라. 606번 문제 첫 번째 유형 문제인데 와 이제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저 4개의 분수에 덧셈 뺄셈을 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이걸 좀 이제 좀 치사하지만 답만 내는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x에 0을 대입해. 0을 대입하면은 이 분수가 이제 좀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0 대입한 값도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 몇 개를 골라내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나온다면 뭐 x에 이번에는 뭐 3을 대입해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무식한 방법이니까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분수를 만약에 그냥 통분한다고 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4개의 식의 분모가 다 있단 식이니까 그럼 통분이 필요하겠네 해서 통분을 일단 이 4개를 곱한 걸로 통분을 해. 이렇게 일단 이렇게 통분해버리면요 자, 맨 첫 번째 분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 없는 나머지 분모 3개와 이 분자가 곱해진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4개가. 그쵸? 이렇게 4개가 곱해진 값이 돼요. 무슨 말인지 가나? 또 안 된다, 모른다고 하면 또 곤란한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을 더한다고 치면은 일단 분모를 통분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하잖아요. 그쵸? 그럼 맨 처음에 있는 이 분자 이름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3 곱하기 5 해서 올라온 값이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분자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나머지 분모 2개인 2 곱하기 5를 곱해서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분모를 뺀 나머지 분모들과 곱하는 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채팅은 해줘도 상관없어요. 채팅은 자유롭게 하세요. 또 뭐 자기 의견 내고 있으면 내도 상관없고요. 뭐 간단한 대화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4차식이 돼요. 저 찍찍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x랑 저 나머지 3개랑 곱하면 이제 4차식이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분자만 4차식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분자도 세 번째 분자도 네 번째 분자도 죄다 4차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4차식만 4개 나와버리죠. 이거를 전개하고 뭐 덧셈 뺄셈 하고 하려면은 까마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통분은 안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머리를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냥 통분하기에는 분자가 너무 커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가분수를 대분수를 바꾸기예요.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온다면 뭐 7분의 9라는 분수가 있을 때 이거를 1 더하기 7분의 2로 썼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9를 7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그쵸? 여기다는 몫을 적어주는 거고 여기다 나머지를 적어주는 거죠. 네, 지난 생일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수 A 나누기 B, 이게 A 나누기 B의 뜻이니까요. 그쵸? A 나누기 B를 해서 그 몫이 있으면 몫을 따로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이 B의 분자에 적어줘라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일단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네 분수를 이렇게 고쳐줍니다.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오래 끌리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 하기 좀 난감하다는 거죠. 첫 번째 분수, 그러니까 x를 x 빼기 1로 나온다. 그럼 몫이 1. 그럼 x 빼기 1 빼면은 1 남죠. 나머지는 1이에요. 그쵸? 몫이 1, 나머지는 1. 그러니까 첫 번째 분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수를. 집에서 천천히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 분수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3이 분자고 x 더하기 1이 분모죠. 나누면 일단 2 해가지고 2x 더하기 2가 된 다음에 빼면 1 남죠. 그럼 몫은 2,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몫은 2, 나머지는 1 이렇게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분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분수식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일치시켜볼까요? 좀 이렇게 두 번째 분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무시무시해요. 그쵸?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개 싹 녹아달아서 어쩔 수가 없어. 세 번째 분수 x 더하기 3을 x 더하기 2로 나눈다. 그럼 몫은 1, x 더하기 2, 나머지 1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분수식 색깔이 청록색인가? 이게 뭐랬죠? 이게 민트색이라고 했나요? 민트색?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1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빨간색 이거 2x 빼기 3 나누기 x 빼기 2죠. 몫은 2. 그럼 2x 빼기 4 나오고 빼면은 1 남죠. 나머지는 1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2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행인 게 공교롭게도 전부 나머지가 1 나와요. 1, 1, 1, 1. 네, 일단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적어볼까요? 맨 처음부터 흰색부터. 흰색이 뭐였죠?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뭐 한다? 덧셈한다. 덧셈. 두 번째 식 2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세 번째 식은 뺄셈하죠. 빼기 이 민트색 파란색 느낌 나는 거 있잖아. 저걸 일단 뺄 거고요. 이렇게. 네, 나머지 정리요. 네, 요거 한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줄 볼게요. 찍찍님 몇 살이죠? 네 번째 식은 이제 2 더하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바뀌는데 지금 뭐 이걸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있죠. 물론 빨리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일단 뒤에 유리함수에서 하긴 할 건데 요거가 x 더하기 1이잖아요. 분모가 예를 들어서 그럼 분자도 x 더하기 1을 일단 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x 개수가 2니까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이제 2x 더하기 2가 나오는 거죠. 2x 더하기 2고 이건 2x가 3이니까 1이 부족하네.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게 뭐 이거 나머지구나. 요게 좀 익숙해지면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나눗셈 직접 다 안 하고도.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치는데요. 고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수 부분이 사라집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 문제예요. 1 빼기 1 지워지죠 서로. 2 빼기 2도 지워지죠. 개고생 하라고 만든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내요. 내면은 진짜 선생님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x 빼기 1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고 뭐 좋아진 게 있느냐 하면 좋아진 게 있어요. 왜냐면요,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통분한다고 쳐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통분한다고 치면요, 마찬가지 분모는 이 4개를 곱한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가 뭐가 되느냐 봤더니 1과 나머지가 곱해져요. 그쵸? 1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4차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때? 3차식이죠. 조금 더 나아졌죠? 진화했습니다. 조금 더, 요만큼 더 나아졌어요. 요만큼 더. 조금 더 나아져서 아까는 4차식만 4개 나왔다면 지금은 3차식만 4개 나온다는 건데 여전히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또 바꿔야 됩니다. 하여튼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면 너무 아깝다니까. 수업 시간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게 좀 어렵긴 한데 2개씩 적당히 묶습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2개씩 적당히 묶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호로 본다면 플러스가 2개 있고요. 맨 첫 번째 것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거 물론 덧셈이긴 하지만 플러스가 2개 있고요. 마이너스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묶고 마이너스끼리 묶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 묶는다. 이런 식으로 이 4개씩을 적당히 2개씩 묶습니다. 물론 뭐 또 이것도 얘기를 꺼내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적당히 묶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하던가. 어차피 이거 기술이 별로 필요 없는 거라서 일단은 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묶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이거 2개 묶었으니까 이건 플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고서 앞에 거 2개만 통분하면요, 이게 x 빼기 1 x 더하기 1로 통분된 다음에 분자가 뭐가 되느냐면요, 이쪽 분모가 이제 이 분자에 올라가죠. x 플러스 1. 이쪽 분자가 이쪽 분자에 이쪽 분모랑 분자랑 곱해지죠. 그럼 x 빼기 1. 이 2개가 덧셈이 되는 모양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지워지죠. 이렇게. 1이 지워지죠. 2x만 남죠. 앞에 거 2개만 일단 통분했더니 이렇게 분모는 x 빼기 1 x 더하기 1 분자가 2x가 돼버립니다. 뒤에 거 2개는 어떨까요? 뒤에 거 2개 만약 통분한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x 더하기 2와 x 빼기 2로 이렇게 통분되겠죠? 분자는요, 이렇게 2개 곱해집니다. 그럼 x 빼기 2. 이렇게 2개 곱해집니다. 그럼 x 더하기 2. 2개가 덧셈 된다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지워지겠는데? 그럼 뒤에 것도 분자가 2x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 2개를 이제 뺄셈하는 모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두 식을 2x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공통인수 묶듯이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한결 간단한 게 이제는 이 상태를 통분한다고 쳐도 분자가 2차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맨 처음에 이걸 그냥 통분하면 4차식이 4개 나왔잖아? 근데 여기까지 변형을 했으면은 3차식만 4개 나오는 게 되는데 2개씩 적당히 묶어내니까
2차식이 두 개 나오는 게 나온다는 거죠. 요걸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합니다. 분모를 그냥 이렇게 다 통분해버려. 이렇게 곱한 걸로. 이렇게. 그러면 왼쪽 분자에는 얘가 올라오겠죠. 얘가 전개하면 이제 x제곱 빼기 4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분자에는 얘가 올라오겠죠. 곱하기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x제곱이 사라지고요. 상수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남죠. 마이너스 3이 앞에 있는 2x랑 곱해지면 이제 마이너스 6x가 될 거예요. 분자가. 분모는 이 4개의 꼴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거 보면은 분모는 4개 다 나오죠. 이렇게. 그쵸? 분자에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분자에 누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6x. 1번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개고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면 안 돼. 이거는 도덕상 내면 안 돼. 이거는 학생들에게 글쎄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낸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 21살 수험생이에요? 아 그래요? 뭐 지금 하는 수업하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내년에 수능 봐요. 아 그래요? 이거 고1 거라서 이거 지금 하는 게 별로 방송하는 것도 보는 거 도움 별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화이팅 하셔요. 네. 네. 화이팅! 유명하세요. 자, 609번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덧셈 뺄셈이었잖아요. 그래서 개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곱셈 나눗셈이거든요. 보다시피. 중간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 기호가 들어가서 이걸 계산하라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곱셈과 나눗셈은 인수분해와 약분입니다. 네, 인수분해와 약분.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 네.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게 좋긴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분수식 중에서 분모가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분자는 a로 묶어서 a 빼기 6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면 타요. 금방 해요, 이거는. 두 번째 분수 같은 경우는 분모가 a 플러스 1이고요. 분자가 여기에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나눗셈 같은 경우는 우리 역수의 곱셈이라고 배웠으니까 여기서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로 바꾼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a 플러스 a 빼기 1이 아니라 분자가 a 빼기 1이 되는 거고 네. 분자가 이건데 이걸 인수분해한 걸 분모에 적어줘야 돼요. 나눗셈은 곱셈의 역수니까. 그래서 이건 a 빼기 6 a 더하기 3이 되겠죠? 몰라. 틀리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거 약분하는 거예요. a 더하기 3 여기 있네. 이렇게 a 더하기 3. 그치? a 빼기 6도 여기 있네. a 빼기 6, a 빼기요. 그 다음에 a 빼기 1도 있네. 여기 a 빼기 1, a 빼기 1. a 더하기 1이 있고. 아싸 다 지워진다. 아이고 안 지워지는 게 하나 있네. 그치? 분모에 하나 a 더하기 1, 분자에 하나 a.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쉽죠? 네. 아 열심히 하세요. 네. 네네. 녹화 중이라서 제가 얘기는 많이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추석 특집 동영상 촬영이에요. 아이들에게 추석 연휴 때 하루 쉴 건데 하루 쉬는 거 하면은 또 애들 또 공부 안 하고 또 게을러지고 할 수 있어서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안 하기엔 좀 뭔가 찝찝한 내용을 따로 찍어서 올려주려고 지금 녹화 중입니다. 612번 세 번째 유형인데요. 여기 뭐 여러분 교재에는 중요라는 마크가 찍혀있긴 한데 안 중요해. 그냥 항등식이라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실수 x란 말이 나오거든.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항등식이라는 거 기억나죠?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개수비교법을 하던가 수치대비법을 하는 건데 물론 숫자를 넣어가지고 ABC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개고생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잘 보면은 분모가 요거 두 개 곱한 모양이 이쪽 분모랑 같습니다. 잘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변을 통분하면 돼요. 우변을 통분하면 그냥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식이.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곱하면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a b분의 어쩌고 저쩌고 머시기는 a분의 머시기 플러스 b분의 머시기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변을 통분하면 바로 a b분의 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분자끼리 비교하면 돼요. 분자끼리 같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우변을 통분해서 어쨌든 분모가 나왔으니까 분자는 이렇게 곱한 거 하나 이렇게 곱한 거 하나 나오죠. 그래서 a랑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랑 곱한 거랑 그리고 x 더하기 1에 오른쪽 분자인 bx 더하기 c가 곱해진 거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가죠. a랑 이쪽 분모랑 곱한 거
그리고 x 더하기 1이랑 이쪽 분자랑 곱한 거 이렇게. 이거 두 개 계산한 게 누가 나와야 돼? 좌변에 있는 분자인 x 더하기 7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됐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a, b, c를 찾는 거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도 있지만 이제 개수 비교법. 뭐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 2창 없네. 2창이 0 나와야겠네. 그치? 여기 2창 a 나오고 여기 2창 b 나오거든요. 전개하면.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면 a 플러스 b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다시 전개 보여줘야 되나 혹시? 모르면? 전개하면 ax 제곱 빼기 ax 더하기 a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 일단 bx 제곱 나오고 플러스 bx 나오고 플러스 cx 나오고 플러스 c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동명끼리 이렇게 줄 맞춰서 썼어요. 열 맞춰서. 열 맞춰. 옛날 H.O.T 노래 중에 열 맞춰라고 있었는데 x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1창은 이렇게 상수항은 이렇게 전개한 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x 더하기 7이랑 같으려면은 일단 2차항 계수는 0이고 1차항 계수가 1이고 상수항 부분이 7이어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a 더하기 c는 7이다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안 풀게! 이건 안 풀게요. a, b, c는 어차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a 얼마다, b 얼마다, c 얼마다는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니까 패스해. 쭉쭉 할 게 엄청 많아. 아, 이건 중요하다. 아,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념이 어차피 나중에 그 시그마 수열할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시그마 가면은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네 번째 유형은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얼핏 보면은 이거를 그냥 다 통분할 것 같아 보이지만 미쳤어? 이거 다 통분 못해요. 힘들어서. 귀찮아서 못해요. 귀찮아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모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두 개 곱셈이지? 왜 분모가 두 개씩밖에 없지? 왜 계속? 여기서 이제 빡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어떻게 외워라? 뒤에서 앞에를 빼라. 2네 그것을 역수로 해라.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분수를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외웠던 공식은 요만큼인 겁니다. 첫 번째 분수도 2를 일단 이거 1로 보고 곱하기 2 이렇게 빼는 걸로 봐서 요걸 고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모친 것만 고친다고 치면은 뒤에서 앞에를 뺀다. 2네 역수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위 분수 뺄셈으로 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2가 2를 약분시켜버리죠. 그래서 얘만 남겠네요. 얘만. 그렇죠. 단위 분수끼리의 뺄셈만 남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고치면은 이거는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만 남습니다. 눈치를 딱 채면 좋은데 안 챘으면 한번 더 해보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두 번째 게 왜 여기에 3이 붙어 있죠?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질문을. 왜 하필이면 3이 붙어 있을까요? 대체 3이 붙어 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거 뺀 게 3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인 게 3 곱하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본 다음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이네? 그걸 역수로 쓰면 3분의 1. 얘가 아마 나중에 이 3과 곱해져서 지워질 거란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인 게 단위 분수 뺄셈만 남아요. 어떻게?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5분의 1 요거만 남습니다. 우왕 별거 아닌데?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4 남죠. 그 4분의 1이 이 4랑 약분될 거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x 더하기 5분의 1 빼기 x 더하기 9분의 1만 남는데 이걸 다 덧셈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나가 만나서 지워지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하나가 만나서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남는 거는 맨 앞에 있는 x분의 1과 맨 끝에 있는 x 더하기 9분의 1만 남기 때문에 요거 통분할 모양, 그러니까 x에 x 더하기 9를 곱해서 분자 x 더하기 9 빼기 x 9만 남겠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숫자는 9고요 b에 들어갈 숫자도 9네? 9 더하기 9는 18 이렇게 되겠죠. 재미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분들? 막 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아이들을 위해서 어차피 뭐 근데 이 시간에 방송해봐야 어차피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노당노당 있을 리가 그렇죠. 재미가 없죠. 그렇죠. 미대님 같은 경우야 뭐
수학과 연을 끊은 지가 한참 됐으니까. 어? 수학과 연을 끊은 지 한참 됐으니까. 네, 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해도,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다니 좀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621번) 문제는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인데, 분수 안에 분수가 있는 게 번분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게 번분수. 네, 감사합니다. a분의 b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분수지만 c분의 d가 또 분모에 또 있네, 이런 식으로. 분수 안에 분모나 분자 자리에 또 분수가 나오는 형태, 이걸 이제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고, 지금과 같이 분수가 여러 개 있는 것도 번분수로 불러요. 근데 이게 분수가 끝없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 빼기, 1 빼기인데 왜 이래? 1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분수는 또 연분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번분수, 아까 했듯이 뭐 a분의 b 분의 c분의 d, 요걸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분수니까 나눗셈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c분의 d에서 a분의 b를 나누는 거다. 나눗셈은 또 역수의 곱셈이니까 c분의 d를 에서 b분의 1을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지. AD가 분자고 BC가 분모가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근데 이 요령만 딱 기억한다면, 요령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이제 분모되지 않습니까? B 곱하기 C 한 게, 그쵸? 그러니까 안에 것끼리 곱한 게 분모가 되고, A 곱하기 D,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끼리 곱한 거, 외곽에 있는 것들 두 개 곱한 거, 이게 분자가 되지 않느냐. 응?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면 경기도랑 경기도? 서울이랑 평양이랑 곱한 게 분모가 되고, 저기 제주도랑 압록강 저쪽 함경북도 지방 여기 끝과 끝을 곱한 게 분자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으면 똑같이 k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똑같이 k를 곱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유리화할 때도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죠. 요런 걸 이용해서 지금 a분의 b와 c분의 d에서 분모가 얘는 a고 얘는 분모가 c니까 ac라는 분모들의 최종 배수를 곱하자. 분모 문제 똑같이 이렇게 ac 이렇게 곱하자. 그러면은 약분되지 않느냐. a 하나씩 약분돼가지고 분모에는 bc만 남는다.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c가 약분돼가지고 분자에는 ad가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번을 더 많이 쓰는데, 이런 문제 풀 때는 2번을 쓰기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번분수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런 번분수를 한 번만 정리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정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만 갖고 나는 30분 동안 놀 수 있어요. 나는. 난 이거 한 문제만 갖고 3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까지 동원해서 막 이렇게 뭐 fx가 1 빼기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걸 합성한 함수다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거 하나 갖고도 30분 동안 놀 수 있는데 그럴 순 없어 우리가. 그럴 순 없고요.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합시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기본이 가장 가로로 봤을 때는 가로가 제일 소가로, 가장 조그만 가로부터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가장 조그만 이 분모 분자를 가르는 이 있죠, 이 바가 제일 짧은 거, 얘가 제일 짧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그치? 제일 짧은 것부터 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분수 계산부터 먼저 한다는 건데, 일단 이만큼을 고칩니다, 이만큼. 1 빼기 x분의 1. 1 빼기 x분의 1을 간단히 하면 뭐가 될까? x로 일단 통분해야지.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뺄셈이기 때문에 통분이 기본이거든요, 통분. x로 통분해요. 그러면 이제 1은 x분의 x고, x분의 1은 x분의 1이지 뭘. 이거 빼다고? 여기 빼거네. 이거네. 오케이. x 빼기 x분의 x 빼기 1. 오케이? 요게 요 네모친, 하얀색 네모친 거예요. 하얀색 네모친 거.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게 좀 헷갈려. 노란색 네모친 건 뭘까? 노란색 네모친 거. 노란색 네모는 보다시피 하양 네모분의 1입니다. 하양 네모분의 1. 이렇게. 그쵸? 하양 네모분의 1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역수란 뜻이에요. 역수.
그러니까 요 하얀색 네모에 역수를 적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역수니까 뭐야? x 빼기 1분의 x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얀색 네모는 x 빼기 x분의 x 빼기 1이지만 그것의 역수라는 모양이기 때문에 분모 부호를 한번 더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이게 노란색 네모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란색 네모거든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 하면은 이걸 써야 돼.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준식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일단 정리해 볼까 해가지고 준식은 뭐랑 같다? 1 빼기 1 1 빼기 1 1 빼기 노랑 네모가 되는 거죠. 노랑 네모가 누구다 하면은 x 빼기 1분의 x 이렇게. 힘들죠. 이거 왜 이렇게 개고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지 애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해 봅시다. 요 빨강 네모는 얼마일까요? 계속 아래서부터 계속 하나씩 해갖고 오는 거예요. 빨강 네모는 얼마일까? 1에서 x 빼기 1분의 x를 빼는 거네. 그러면 x 빼기 1로 통분해야겠네. 이건 뭐 1분의 1이니까 만능이죠. 만능. 얘로 통분하면 돼요. 그러면 1분의 1은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이고요. 뒤에 있는 분자가 x인데 이걸 뺀대. 어머나 세상에 x가 지워지네. 아싸병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죠? 이게 뭐라고? 이게 빨강 네모라고. 지금 빨강 네모 고친 거예요. 빨강 네모. 그러면 민트 네모 이건 뭘까? 그거 분의 1이잖아. 빨강 네모 분의 1이잖아. 그쵸? 민트 네모는 또 빨강 네모 분의 1이야. 민트 네모는 빨강 네모 분의 1. 그러니까 빨강 네모에 마찬가지 역수란 뜻이에요. 저게 역수. 빨강 네모의 역수. 그쵸? 빨강 네모. 빨강 네모 분의 1. 역수. 빨강 분의 1. 빨강이 모여서 저거였잖아. 그러니까 저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1. 이게 좀 찜찜하면 바꿔 그냥 1 빼기 x라고 이렇게. 자, 민트가 이겁니다. 1 빼기 x. 아휴, 민트색이 이거야. 1 빼기 x. 다시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씨. 1에서 뭘 빼? 1 빼기 암호를 뺐고. 아니에요, 애들 착해요. 지금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착해.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착해요, 애들이. 성실해요. 나름 열심히 해요.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도, 뭐 졸리면 막 써서 듣기도 하고, 막 착해요. 여기가 이제 민트 네모 자리죠? 민트 네모 자리. 그쵸? 그 민트 네모에 누구 적는다? 1 빼기 x를 적는다, 이렇게. 그럼 이게 또 1 빼기 1 지워지겠네? 그럼 플러스 x만 남잖아. 플러스 x만. 그쵸?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x분이 돼버려. 이런 씨. 야, 개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결국 남아있는 건 이 맨 처음에 했던 이 흰색 네모네. 어? 결국은 맨 처음에 했던 흰색 네모네. 이 개고생을 해가지고 열심히 고쳤더니 안 그래요? 이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x분의 x 빼기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아래부터 천천히 하는 거고, 이게 보통 이제 7파에서 수업할 때는요 이걸 지워요. 하나씩. 무슨 말이냐면은 7파에서 수업할 때는 일단 요거만 계산해. 먼저 이게 아까 했듯이 1x분의 x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뭐였냐면은 역수였으니까 이거 역수니까 x 빼기 1분의 x가 되겠죠. 하고선 칠판에서 요만큼 이렇게 지워요. 요만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적는 거죠. x분의 x 빼기 1 적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또 요것도 계산한 거 적었으면 x분의 뭐 x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칠판에서 또 지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원래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다 보면은 틀린 것도 잡아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이 없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만 계시니까 틀린 게 중간에 나오더라도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안타깝죠? 그거 잡아주면 참 좋을 텐데. 서서 듣는다고 갈거요? 서서 들으면 착한 거지. 서서 들으면 착한 거지. 서서라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요즘은 학교마다 그 키높이 책상이 있대요. 키높이 책상인가? 이름 키다리 책상인가? 이름 뭐지? 아예 애들한테 서서 들으라고 아예 있대. 요즘에는 그 교실마다 한두 개씩 있나봐요. 몇 개씩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키높이 책상.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서 들으면은 이렇게 딱 쓰기 딱 좋은 이 정도 크기. 일반 책상이 이렇게 좀 낮다면은 서서 들을 수 있는 책상이 하나씩 있대요. 한두 개씩 있대요. 학교마다. 그러던데? 모르겠네. 어쨌든.
625번은 이거를, 그럼 이건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래서부터 쭉쭉쭉 하고 올라갔다가는요,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웰컴 투 더 헬이에요. 웰컴 투 더 헬. 이거 밑에서부터 못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목과 나머지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대분수 고치기. 그러니까 11분의 30이라는 수를 대분수로 하면은 2 더하기 11분의 8이에요. 바로바로 안 나오죠. 30 나누기 11하면은 2, 22, 8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에어컨? 요즘 세상 좋아졌죠. 요즘 에어컨 나오고. 천장 에어컨도 있어요, 요즘에. 와. 우리 학원에도 없는 게 있네, 학교에. 또 이렇게 고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 식을 바라볼 때 A라는 것과 나머지 분수의 덧셈꼴. 아, A를 2라고 보자. 나머지 분수를 11분의 8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래서부터 아까 법문수 고쳐왔던 것처럼 고치면은 답이 없어요. 연립방정식 어마어마한 걸 풀어야 됩니다. 안 풀려요, 또.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고쳐나가는 문제인데요. 고치는 건 쉬워요. 이렇게 뭐 아까 봤던 것처럼 11분의 30은 뭘까 하면은 이거는 2 더하기 11분의 8. 요기 지금 요거 고친 것과 그리고 요 다음 과정이 바로 히트다, 히트. 이게 바로 히트다, 히트. 요 과정이 히트다, 히트. 뭐냐면은 저 뒤에 있는 분수를 역수분의 역수로 쓸 거예요, 이거를. 8분의 11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게 히트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 갈 거예요. 11분의 30을 대분수로 일단 고친다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를 다시 역수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보다시피 분의 1꼴이거든요. 역수꼴로. 전체적인 모양이. 그럼 뭐가 되느냐? 8분의 11이라는 수가 이 나머지 기타, 이 민트 네모 치는 거, 이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분의 1, 1, 1. 이거랑 같은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A를 하나 걸러낸뒤, A2를 걸러낸뒤, 아까 했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8분의 11이 뭐야? 8분의 11? 이건 1 더하기 8분의 11 빼기 8이 얼마지? 3! 이잖아, 이렇게. 그쵸? 이걸 또 어떻게 본다? 1 더하기 3분의 8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요거랑 같다 이거지. B 더하기 어쩌고저쩌고라. 그러니까 요게 B겠네. B 더하기고 요게 나머지 그 어쩌고저쩌고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B는 1. 나머지 C 더하기 D 더하기 2분의 1, 1 이것이 3분의 8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A, B, C, D를 순서대로 찾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녹화가 길어지면 또 지루해져. 학생들은 못 견뎌. 지겨워서. 나도 못 견디는데 뭐. 어쨌든 뭐 우리 때는 선풍기 2대만 갖고 썼으니까 우리 때는. 언제적 시절이야 대체. 야, 에어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기 좋아진 거지. 우리 때는 선풍기 2대였어. 선풍기 2개였다가 4개로 바꿔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와, 선풍기가 4개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금도 선풍기 달려있나? 선풍기 다 떼버렸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디다 쓰면 안 되지. 옛날에는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교실에 우리 반 같은 경우 한 45명? 지금은 30명대밖에 안 되지만, 45명. 똑같은 교실 크기에 45명 있었고, 선풍기는 2대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요만큼만 시원한 선풍기 한 대와 또 여기서 돌아가는 요만큼만 시원한 선풍기 한 대. 나머지 이런 사각지역에 있는 애들은 막 더 죽으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옛날 얘기예요. 슬프군요. 자, 627번은 이거는 사실 중학교 애들도 이 문제를 풀더라고요. 중학교 애들도.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식의 변형 관련된 문제라서 분수식 변형 문제. 잘 보면 말이야. 아, 요게 2개가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데? 왜? 제곱이고 3, 3이거든. 요거 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개수가 2, 9, x 1차식들이거든. 이런 걸로 이제 푸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중학교 때 뭐
뭐 고구마 넣어서 먹는 애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이거 3으로 묶는다고 쳐봐. 이 준식을.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묶는다고 치면은 x 빼기 x분의 1 이런 거 빼기 1 이런 식으로 대충 감이 잡히죠. 아, 준식을 일단 x로 나눠라. 일단 x는 0이 아니야. 이 2차 방정식 풀면 0 안 나오거든요. 0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x 나누면 이제 이게 x 빼기 다시 x 빼기 2 빼기 x분의 1은 0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 상수만 이항하면 x 빼기 x분의 1이 2라서 요거 딱 보면 이제 뭐 이제 감 잡혔죠? 아, 요거 이용해서 요거 2인 거 찾고, 요거는 뭐야? 저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변형 공식이잖아.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이건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2의 제곱 4에다 2 더하기 6이다. 나머지는 뭐 3 곱하기 6, 2 곱하기 2 빼기 1만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요즘 글쎄 이거 변별력이 있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것만 정말 개고생하는 문제고, 중간에 조금 중요했던 게 하나 나왔죠. 예, 그 정도예요. 중간에 녹화를 한번 끊고 좀 쉬는 시간 가져볼까? 너무 녹화가 길어지면 애들도 한 번에 듣기 힘들겠지. 아, 50분째네 벌써.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풀고 잠깐 녹화를 끊었다가 2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 벌써 50분째네요 벌써 녹화한 지가. 630번도 이제 간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뭐 분수식 변형 문제인데, 아 진짜 별거 아닌 게 이 분모 같은 것끼리 묶으면 돼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이게 이제 결국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고, 그쵸? 그냥 전개하는 거야. 일단 c분의 b 더하기 a분의 b고, 마지막 건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인데, 분모 같은 게 누구야? 뭐 이렇게 요거 두 개가 일단 a 같네. 그치? a로 묶으면 이게 b 더하기 c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그랬어. 그럼 b랑 c랑만 더한 건 누굴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같겠죠. 그쵸? b 더하기 c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a랑 같다고. 그러니까 이 분자가 뭐라고?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야. 그럼 약분하면 그 마이너스 1 나오네. 아, 요거 두 개 한 게 마이너스 1 나오네.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뭐 분모 c인 거 이거 두 개? 이거 c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a 플러스 b는 뭘 것 같아? a랑 b랑 c랑 다 더한 게 0이라며. 그럼 a랑 b랑만 더한 건 얼마가 같아? 마이너스 c랑 같겠죠? 그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랑 같다. 이 분자가 마이너스 c네?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c? 아까 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거 두 개. b분의 꼴도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만 3번 나와서 합하면 마이너스 3 나온다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그냥 변형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분모가 같아야 분수가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거니까 이 식을 이 상태로 뭔가 풀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좀 예를 들어서 같은 분모끼리 묶어볼까? 그 생각만 해도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가죠? 잠깐 그러면 녹화를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일단